안녕하십니까. 독산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하고 있는 JB금융그룹 연수원 아우름 캠퍼스의 빈 강의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 중에 단풍 관광 명소인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아침 7시 24분 정도 됐습니다. 어제 오후와 오늘 온종일 1박 2일에 걸쳐서 이곳에서 여신법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업 시작하기 한 1시간 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미국 역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새벽에 출판사에 원고 파일을 보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5년 반쯤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하고 그동안 인문학 서적을 총 7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8번째 작품으로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파일 총 518페이지짜리 방대한 분량의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어제 새벽에 출판사에 원고 파일을 보낸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236년 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연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을 했고요. 올해 1월 20일에는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헌정 역사 236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이 총 45번째로 지금 임기를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5대이자 47대 대통령인데요. 47대 대통령인데 왜 도널드 트럼프를 45번째 대통령이라고 칭하냐면 미국은 대통령이 재선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선이 될 경우에 연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임을 하게 되면 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2009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제44대 대통령을 했던 버락 오바마는 총 임기 4년을 2번 해서 총 8년을 했는데요. 전반부 1기를 44대 대통령, 후반기 또 임기 2번째를 45대 대통령 이런 식으로 대를 달리해서 칭하는 게 아니라 연임을 할 경우에는 한 대입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1기와 임기 2기 합해가지고 총 8년을 그냥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라고 칭합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2016년에 당선돼서 임기 1기를 했고 또 작년에 당선돼서 이번에 임기 2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끼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른바 징검다리 임기 수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띄엄띄엄해서 대통령을 할 경우에는 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전에 45대 대통령을 했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 후에 또 47대 대통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례가 미국 헌정 역사상 최초인 건 아니고 과거에 1884년에 제22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또 1892년에 제24대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 바로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인데요. 이분도 임기를 띄엄띄엄해서 총 2번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22대 대통령이자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끼어있던 분이 23대 대통령 벤저민 플랭클린이고요. 이처럼 미국의 헌정 역사 236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가 현재 47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그 역사 속에서 2명의 대통령은 한 사람이 임기를 2대씩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미국의 헌정 역사 236년 동안 배출된 45명의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사임한 대통령이 총 몇 명이나 있을까요? 45명 중에 대통령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임하거나 사망한 대통령이 총 9명입니다. 자, 그 중에 유일하게 사임했던 대통령은 1974년 8월 9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유일하게 사임했던 분이고, 나머지 8명은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임기 중에 사망한 거죠. 임기 중에 사망을 했는데 그 임기 중에 사망한 8명 중에서도 7명은 태쿰새의 저주와 관련해 가지고 사망을 했고요. 나머지 1명은 태쿰새의 저주와 관련 없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임기 중에 사망했던 8명의 대통령 관련해서 그 중에 7명은 태쿰새의 저주와 관련해서 사망했다. 나머지 1명은 태쿰새의 저주와 관련 없이 사망했던 그 사례를 판서를 하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 한 220년쯤 전에, 210여 년 전에 1812년부터 1815년 초까지 미국과 영국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미영 전쟁이라 하는데요. 그보다 한 30년 앞선 1775년부터 1783년까지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이고, 그 독립전쟁의 영웅이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자, 그것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다가 독립국가로 이제 출범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한 거고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있었던 미영전쟁은 이미 영국이든 미국이든 다 독립국가인 상태인데 또다시 독립국가 영국이 전쟁을 했던 게 1812년부터 1815년 초까지 약 2년 8개월 정도 전개된 미영전쟁입니다. 그 미영전쟁 중에 북부전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캐나다 온타리오호 주변에서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바로 1813년 9월 5일인데요. 거기에서 미국 측과 영국 인디언 연합군 간의 전투가 발생이 됐습니다. 미국이 한편이고 나머지 교전국가가 영국과 인디언 연합군을 형성을 했는데요. 자, 그때 인디언의 쇼니족의 주장 태쿰새가 무공히 출중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화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영국과 한편이 된 인디언의 쇼니족 주장 태쿰새를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주장 태쿰새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헨리 해리슨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사망을 합니다. 그 저주가 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태쿰새가 저주의 말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앞으로 20년 간격으로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자, 그게 7명 연속 적용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먼저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입니다. 해리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860년에 당선이 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880년에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가필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900년에 재선이 된 25대 대통령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입니다. 윌리엄 맥킨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누구냐? 1920년에 당선된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입니다. 하딩.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누구냐? 20년 간격으로 계속 당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1940년에 3선이 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스벨트.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누구냐?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자, 이처럼 보시면 다 저주의 말처럼 20년 간격으로 당선이 되고 또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고 있습니다. 태꿈새가 저주의 말을 하기를 앞으로 20년 간격으로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20년 간격으로 당선되고 있습니다. 1의 자리 수가 0, 10의 자리 수가 4라는 짝수, 또 20년 후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6이라는 짝수, 또 20년 후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8이라는 짝수, 이런 식으로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된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그 저주의 말을 남기고 사망을 한 게 그게 바로 언제냐면 1813년 9월 5일 미영전쟁의 북부전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테임즈 전투에서 인디언의 시오니족 주장 태쿰새가 저주의 말을 한 거고, 그 말을 직접 받았던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그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은 때로부터 27년 후인 184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 저주의 말을 받았던 당사자인 미국의 그 당시 총사령관이 27년 후인 1840년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된 윌리엄 헨리 해리슨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첫 번째 저주의 대상이 되는데요. 자, 이분이 취임할 때 나이가 만 68세였습니다. 68세. 지금부터 한 200년은 아니고 185년 전이죠. 지금부터 185년 전에 만 68세면 굉장히 고령입니다. 그 당시와 지금은 수명 차이가 나고 의학기술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85년 전인 1840년에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될 때 나이가 만 68세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취임하게 되는데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을 하니까 이분께서 굉장히 이제 호기, 객기를 부리셨습니다. 그 당시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취임한 날짜가 1841년 3월 4일인데요. 오늘이 현재 2025년 3월 15일, 3월 중순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약간 앞선 한 열흘 정도 앞선 3월 4일에는 늦겨울이자 초봄,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죠. 그런데 이분이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비를 다 맞으면서 100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보좌관들이 우산이라도 써야 된다, 비옷이라도 입어야 된다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우려하니까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27년 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총사령관으로서 미영전쟁 승리의 주역이다 라는 걸 과시, 쇼잉하기 위해서 비를 쫄딱 맞고 100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하는 바람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급성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투병하다가 1841년 4월 4일에 임기 1개월 만에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분이 바로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의 총사령관이자 태쿰스 저주를 직접 받았던 인물로서 태쿰스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가장 짧게 수행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가장 짧은 1개월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그것도 병상에서 투병하면서 급성 폐렴 생활하면서 대통령직을 1개월 수행하다 사망하신 태쿰스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고, 참고로 이분의 나중에 손자가 제23대 대통령이 되는 벤저민 해리슨입니다. 벤저민 해리슨. 자,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바로 이 태쿰스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 윌리엄 헨리 해리슨의 손자입니다. 손자. 자, 미국의 헌정 역사 236년 동안 45명의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총 4개의 가문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사례가 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은 할아버지,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손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아버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아들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12촌 형이고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2촌 동생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 잘 아시다시피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아버지고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가 아들입니다. 이상 총 8명이죠. 이분들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인데요. 그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쿰스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가 누구냐? 그로부터 20년 후에 당선된 1860년에 당선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데요.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든 어떤 시기에 여론조사를 하든 간에 미국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가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또 미국의 달러 지폐, 5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하고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에 거대한 바위에 조각되어 있는 역대 대통령 4명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하신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1860년에 초선이 되고 초선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남북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미국의 내전, 시빌 워라고 하죠. 남북전쟁이 링컨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발생이 됐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1861년 3월 4일에 취임하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4월 12일에 남북전쟁이 발생이 됐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865년 4월 9일까지 약 4년 동안 남북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만 4년 중에 딱 3일이 부족합니다. 딱 3일이 부족한 거의 만 4년 동안 남북전쟁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유일한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전쟁의 격동의 시기를 살아가셨던 분이고 이분이 1860년에 초선이 되고 그 다음에 1864년에 재선이 됩니다. 재선이 되고 또 재선 임기가 1865년 3월 4일에 시작됐는데요. 이분이 재선 임기가 시작된 지 또 한 달 만인 4월 9일에 남북전쟁이 끝납니다. 남부의 총사령관인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의 총사령관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한 날짜가 1865년 4월 9일인데요.
이제 남부가 패배하고 북부가 승리함으로써 남북의 분열이 이제 차단이 된 겁니다. 원래 링컨 대통령이 초선이 되자마자 남부 지역의 수많은 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독립을 선언을 해버린 거죠. 북부에는 노예제를 반대하고 남부에는 노예제를 찬성한 상황에서 공화당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 폐지론자다 보니까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니까 노예제를 지지했던 남부의 주들이 다 독립을 선언하면서 독립국가를 만드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좌시할 수 없다. 남북의 분단이 초래되는 그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서 전쟁을 불사하고 남북전쟁을 해가지고 북군이 승리하고 남군이 패배했기 때문에 남북의 분단이 차단됐고 남북이 통합을 이뤘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의 기초를 다지었던 시기가 지금부터 약 한 160년쯤 전인 1860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남북의 분단을 막고 남북 통합을 이뤄낸 대통령이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입니다. 자, 이분이 1865년 4월 9일에 남북전쟁 승리의 주역인데 그때 이제 어떻게 암살이 됐냐면 그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그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였던 존 윌키스 부스라는 사람이 남부의 극렬한 지지자였습니다. 북부를 반대하고 남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사람이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 존 윌키스 부스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패배해버리니까 굉장히 분노를 하고 남북전쟁 승리의 주역인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기로 작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1865년 4월 14일에 포드 극장에 영부인과 함께 연극 관람을 하고 있는데 그 극장의 연극 배우였던 존 윌키스 부스가 링컨 대통령 뒤쪽으로 와가지고 머리에다가 총을 발사해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다음날 아침 7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처럼 링컨 대통령이 바로 태꿈새의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입니다. 자, 세 번째 희생자가 누구냐?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880년에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인데요. 자, 이분은 왜 암살이 됐냐면 이분은 대통령에 당선될 때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정파들을 다 이렇게 일종의 매수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런 당신네들 정파들을 다 강요로 임명해가지고 연정을 실시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했는데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는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돈으로 이제 관직을 팔고 이런 것들을 엽관주의라고 하는데요. 당선될 때는 엽관주의를 하겠다. 나를 밀어주면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장차관 자리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그걸 딱 입을 씻어버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당선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찰스 기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찰스 기토라는 인물이 그거에 특히 분노를 해가지고 이분은 원래 자기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으니까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 자리를 달라, 즉 외교관 자리를 달라고 했는데 이 당선자인 제임스 가필드가 그걸 무시하니까 결국은 찰스 기토가 제임스 가필드를 사살하기로 작심을 하고 이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워싱턴 DC 열차역에서 자신의 모교인 윌리엄 앤 메리 대학 방문을 위해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찰스 기토가 다가가가지고 총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 발사한 때가 1881년 7월 2일에 발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한 지 한 넉 달 정도밖에 안 된 1881년 7월 2일에 사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진 않고 그로부터 무려 11주 동안 버텼습니다. 11주. 그 당시에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총알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CT나 MRI를 찍어보면 총알의 위치 바로 식별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의학기술로는 총알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11주 동안 투병하다가 그로부터 한 2달 정도가 지난 9월 19일에 1881년 9월 19일에 투병 생활 총상으로 투병 생활 11주를 하다가 9월 19일에 사망했습니다. 이분이 테쿰스 저주의 세 번째 희생자인 제임스 가필드 제20대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희생자는 또 20년 후에 당선된 1900년. 이분은 이제 1896년에 초선이 되고 1900년은 재선이 됐던 연도인데요. 이분이 바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자,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미서 전쟁 승리의 주역이자 미국 제국주의를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에 즉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승리하고 스페인이 패배했는데요. 그 당시의 전쟁을 미국에서는 소풍과 같은 전쟁, 소풍처럼 즐기면서 하는 그런 쉬운 전쟁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소풍과도 같은 전쟁이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미서전쟁,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입니다. 6개월 동안 전개된 미서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스페인이 패배함으로써 미국이 전리품으로 챙긴 게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필리핀, 그 옆에 괌, 그 다음에 사모아, 그 다음에 또 카리브해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들을 다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미서전쟁의 전리품으로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필리핀은 미국이 스페인에게 2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받은 거이긴 하지만 헐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국주의를 시작했던 인물이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입니다. 이분이 1896년 초선, 1900년 재선인데요. 이분은 1901년 9월 6일 이때 이제 재선 임기가 시작된 지 한 6개월 정도 된 시점이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뉴욕주 북서부에 있는 버팔로 이쪽에서 범미 산업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하면서 수많은 그런 인파들과 악수를 하는 게 이분의 원래 스타일입니다. 군중들과 악수를 교환하는 게 이분의 스타일인데 그 당시에 이분을 사살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촐고시라는 인물입니다.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라고 하는데요. 아나키스트 촐고시가 바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를 사살을 했습니다. 이분도 역시 바로 사망하진 않고 그로부터 약 한 8일 투병을 하다가 1901년 9월 14일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테쿰스 저주의 네 번째 희생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희생자가 누구냐? 그로부터 20년 후에 당선된 1920년에 당선된 제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인데요. 자, 이분은 임기가 시작한 지 한 2년 반 된 시점이었던 1923년에 이제 재선을 기대하고 전국 순회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워렌 하딩 대통령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본인은 쉬고 싶은데 그 당시에 공화당 의원들이 재선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미리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전국 순회 연설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전국 순회 일정을 하다가 무리가 따랐던 거죠. 그래서 태평양 연안에 북쪽에 있는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그 아래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호텔로 이제
비후송돼가지고 거기서 의사를 불러가지고 치료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태권무사의 저주의 5번째 희생자인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희생자는 누구냐? 1940년에 삼선이 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입니다.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하셨던 유일한 인물이 바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고,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고, 이분이 집권했던 기간이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요. 이분의 집권 기간하고 똑같은 인물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상대 적성 국가였던 독일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2년이 초선, 36년 재선, 40년 3선, 44년 4선이 됐는데요. 4선 임기가 시작된 지 88일 만인, 4선 임기 시작 88일 만인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합니다. 이쪽 쉬십시오. 제가 빈강의실에서 유튜브를 찍거든요, 보통. 좀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제가 금방 끝낼게요. 편하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1945년 4월 12일에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뇌출혈로 사망을 하고 나서 그로부터 18일 후인 4월 30일에 바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했고, 5월 7일에는 독일이 미국, 프랑스, 영국을 상대로 항복을 선언했고, 다음 날인 5월 8일에는 독일이 구소련을 상대로도 항복을 선언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은 결국은 독일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은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이 아직 항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로부터 10일 후인 1945년 7월 26일에는 포스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라고 미국 등이 일본을 상대로 최후 통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1945년 8월 6일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3일 후인 8월 9일에는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텐맨을 나가사키에 투하를 하니까 그로부터 6일 후인 8월 15일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역사 속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주역이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인데, 승리를 목전에 두고 바로 눈앞에 두고 히틀러가 사망하기 불과 18일 전인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분이 태권무사의 저주의 6번째 희생자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가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인데요. 자, 이분은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1월 20일에 취임을 했고, 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받고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태권무사의 저주의 7번째 희생자가 바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부터 또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까지 총 7명의 대통령이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대통령들이고,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총
9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 또는 사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사임을 했던 대통령이고, 나머지 8명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을 했던 대통령인데, 사망했던 대통령 8명 중에 7명이 바로 태풍새의 저주와 관련해 가지고 사망을 한 거고, 나머지 1명은 태풍새의 저주와 무관하게 사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1848년에 당선된 대통령이 바로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태풍새 저주와 주기가 다릅니다. 태풍새 저주의 적용을 받으려면 20년 간격으로 당선되어야 하고, 1회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회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어야 태풍새 저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1848년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 룰에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태풍새 저주와 관련 없이 임기 중에 사망한 유일한 대통령이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인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 멕시코 전쟁의 영웅입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미국의 남서부 지역의 광활한 영토를 미국이 획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그다음에 유타주의 일부, 뉴멕시코주 이런 데 지역들을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을 해서 미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멕시코로부터 사실상 강탈을 한 겁니다. 1,500만 달러를 지급했고 채무 인수 금액 또한 325만 달러, 합하면 1,825만 달러를 미국이 멕시코에게 지급은 하긴 했지만 헐값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한 게 바로 미국의 남서부 지역인데요. 그게 1846년부터 48년까지 2년 동안 전개된 미국-멕시코 전쟁의 결과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해에 바로 대통령에 당선이 돼버립니다. 그게 1848년에 당선된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인데요. 이분은 이제 왜 어떻게 사망을 했냐면 1849년에 취임하고 취임 2년 차였던 1850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이었던 7월 4일에 날씨가 더우니까 7월 4일이면 덥죠. 더우니까 시원한 그 우유에다가 체리 이런 걸 섞어가지고 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성 위경련을 해가지고 한 5일 동안 투병하다가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태풍새 저주와 관련 없이 사망했던 유일한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 중에서는 태풍새 저주와 관련 없이 사망한 유일한 대통령이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새벽에 출판사에 보냈던 인문학사적 8번째 작품 제목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그 내용 관련해서 태풍새 저주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아침 8시 2분 정도 됐는데요. 주말 아침입니다. 내일은 수도 한복판을 질주하는 세계에서 2번째로 오래된 마라톤 대회인 제95회 동아마라톤 대회 겸 2025 서울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출전하는 선수들이 총 4만 명입니다. 4만 명 중에 2만 명은 풀코스 출전, 나머지 2만 명은 10km 출전인데요. 풀코스 출전 2만 명 중에서도 5천 명은 외국인이 출전할 정도로 동아마라톤은 지명도가 높아서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출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회가 열리는 내일 오전 시간대에 도로를 통제하고 대회를 개최하는데 이제 탄핵 찬성 단체와 탄핵 반대 단체가 이렇게 대규모 군중 집회를 이제 또 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한다고 하니까 교통 혼잡이 극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내일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동아마라톤 대회도 있고 계절적으로 굉장히 좋은
봄 시즌이어서 각종 이런 체육 행사들이 많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인데요.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보람차고 뜻깊은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정읍시에 위치하고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 근처에 있는 JB금융그룹 연수원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